3번의 주식 투자로 100억을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하는 시점입니다. 매수. 언제 매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결국에는 행위가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모든 것들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고점에 사게 되면은, 매수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사이에는 무엇이 항상 존재한다? 시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주식을 샀다, 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주식을 팔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시간이란 중요한 개념, 이 시간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결국에는 매수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매도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결정이 난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란 개념은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실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다. 투자와 실물 경제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월 수입이 1,6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어떤 일을 하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자,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하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이 장사를 하든 아니면은 영업을 하든 아니면 배달을 하든, 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배달을 하더라도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월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영업을 하더라도. 자, 이것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 어떻게가 결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자, 똑같습니다. 실물 경제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떻게가 무엇입니까? 이게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24시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1,600만 원을 벌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 그것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돼? 24시간 중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 일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시간이 결정된다. 그래서 1,600만 원을 가정입니다. 1,600만 원과 200만 원 수입을 버는 사람은, 자,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난다, 월 수입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시간에 따른 사람의 습관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일찍 나오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나옵니다. 조금 더 늦게 마칩니다. 어떻게 물건을 팔 것인가? 네, 어떤 물건을 팔 것인가? 다 모든 것들은 시간에 결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죠. 월 수입이 0원인 사람이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 맨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파동이 하나 있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죠. 이전의 파동에 마이너스를 겪었던 사람이 다음 파동에 또 다음 파동이 올라가죠. 또 다음 파동이 올라가죠. 수익을 낼 가능성은 1%가 안 됩니다. 자, 이전의 파동에서 내가 큰 돈을 벌었어. 다음의 파동에도 큰 돈을 벌 가능성은 거의 99%예요. 그런데 이전의 파동에서 돈을 못 벌어서 수입이 0원이야. 실물 경제도 똑같다고 그랬죠. 투자도 똑같다고 그랬죠. 이전에도 0원이고 마이너스를 겪었던 사람이 다음에도 큰 파동이 나옵니다. 큰 수익을 얻는 장이 나와요. 다음에도 돈을 못 법니다. 그 확률이 1%가 안 됩니다. 1%가. 왜? 아까도 더 말씀드렸죠. 실물 경제와 똑같이 이게 습관이란 겁니다. 습관.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든 투자를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른 습관. 네, 이 습관은 내가 부지런하냐 부지런하지 않냐를 결정하는 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또 우리가 투자와 실물 경제를 볼 때 월 수입이 0원인 사람들은 자발적인 실업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실업. 우리가 실업을 할 때 일자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죠. 자, 이 사람들은
자, 자산이 많거나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이것을 진보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프로그레시브라고 합니다. 진보적 관점. 항상 말씀드렸죠. 진보적 관점이 뭡니까? 네, 막시즘, 마르크스, 엥겔스가 생기고 나서 진보적 관점이 생겼다. 어떻게? 네, 계급투쟁으로 무엇을 하자는 겁니다. 계급투쟁으로 진보된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보적 관점이라고 한다. 진보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급투쟁으로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네, 결국에는 무엇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자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진보된 사회는 가자고 하는데 이 수단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밖에 없어요. 결론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투자란 관점과 실물경제가 똑같습니다. 월 수입 1,6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 수입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를 플러스 시키면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진보적 관점을 갖고 있는 마르크스 엥겔스의 관점을 갖고 있는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막시즘의 진보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두 명이 1,8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이거를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수입이 0원이니까 평등하게 나눈다. 어떻게? 세 명이서 평등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급투쟁에 의한 진보된 사회, 이것이 바로 진보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이 600만 원씩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600만 원. 수입이 0원인 사람도 600만 원 가지게 됐죠. 1,600만 원, 200만 원을 다니까 1,800만 원. 이것을 세 명이서 나누니까 600만 원씩 나눈다. 행복하게 나눈다. 이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좌파, 진보는 좌파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 진보된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일을 안 하죠. 할 필요 없죠. 왜? 맨날 데모만 하면 되죠. 데모. 시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위. 이것이 바로 계급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된 생각을 갖고 있는 진보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막시즘, 그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마르크스하고 레닌과 결합이 된 민족주의 관점이 들어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람들을 갖고 있는 이 진보주의자들은 어떻느냐? 항상 데모와 시위밖에 안 합니다.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죠. 1,600만 원 버는 사람, 200만 원 버는 사람, 0원, 수월수입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사람들은 무엇에 결정된다? 시간이라는 습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것은 투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식시장을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주식시장은 항상 어떻다? 하락은 짧고 강합니다. 하락은 항상 짧고 강해요. 짧고 강합니다. 그러나 상승은 어떻습니까? 예, 길고 약해요. 이렇게 길고 약하게 올라갑니다. 길고 약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락 기간은 전체 시장의 10이라고 그러면은 30%밖에 안 됩니다. 항상. 상승은 어떻습니까? 전체 기간의 70%, 100이라고 하면 70%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기다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고 상승장에 끝까지 발라먹는다. 그것도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특징, 금융시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새겨두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거 업황을 보라는 겁니다.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막 개선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 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올라갈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최고점에 사놓고 이것이 올라가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을 따라서 무엇입니까? 업종의 종목을 사야 되죠. 업종의 대표주. 업종의 대표주는 무엇입니까? 예, 이거를 우리 대기업을 사야 됩니다. 항상 대기업이 올라갑니다. 대형 기업들, 대형. 소형주 맨날 잡주, 코스닥에 소형주 잡주 사놓고 뭐 대박 기원하는 사람 있어요. 물 떠놓고. 이거 안 됩니다. 항상 업종 대표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대형주를 사야 되고, 그리고 업황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시장을 따라가라. 시장을 항상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관점들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상승장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동을 따라 올라가죠. 상승.
그래서 하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일자로 내려가는 경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한 방향으로 무조건 가는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라가거나 무조건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 이 항상 파동을 타고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99%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뭡니까? 이쪽에서요. 여기서 매수를 하죠. 여기서 뭡니까?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죠. 시간은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무엇을 결정합니까? 시간에 따라 습관이라고 했죠.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파동에서 돈을 못 번 사람이 다음의 파동에서 돈을 번다? 안 됩니다. 벌 확률이 1%가 안 돼요. 왜? 시간이란 습관이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내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관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쉽습니다. 여기서 잡아내면 돼요. 여기서 팔면 됩니다. 여기서 잡아내고 여기서 팔면 되고 여기서 잡아내고 여기서 팔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거 10배 먹겠죠. 기본적으로 10배죠. 10배에서 30배입니다. 네, 한 파동에 10배에서 30배 올라갑니다. 주도주. 그다음 여기서도 10배에서 30배 올라갑니다. 여기서 10배에서 30배 올라가죠. 네, 대표주 대형 기업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1,000만 원 있어. 그럼 10배만 먹자는 거다. 10배. 30배까지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에 10배면 어떻게 되죠? 네, 1억이 되죠. 이 파동에서 1억이 됩니다. 그 다음 파동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또 10배 먹어서 30배까지 필요 없고, 그 다음 10억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세 번째 파동에 도달했을 때는 또 10배 먹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100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쉽습니다. 쉽죠? 1번 파동, 그 다음 2번 파동, 3번 파동. 그럼 이거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 다우존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S&P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는 다우존스 나스닥 500개 기업들이 S&P 500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여러분들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파동.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은 뭐라고 했죠? 상승은 더디죠. 약하게 올라간다 했죠. 약하게 뭐대? 어떻게? 길게 갑니다. 길게, 약하게. 질질 끌고 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부터 꼭지를 찍은 다음에 언제까지 떨어진다? 예, 9월 달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했죠. 한국 시장 기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상승장이 나오는데 하락 기간이 짧죠. 하락 기간에 강하죠. 강하고 짧죠. 상승 기간은 약하고 길게 간다는 겁니다. 이 특징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때요? 짧죠. 강하죠. 하락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상승은 어떻습니까? 상승은 길다는 겁니다. 약하고 길어요. 이 회복하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회복하는 기간을 보시면은 하락 기간이 여기서 똑같은 기간을 보시면은 하락 기간은 어떻습니까? 1이죠. 상승 기간은 똑같이 회복하는데 3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볼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락 기간은 짧게 나오는데 상승은 어떻게 됩니까? 길게 약하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이전에 고점을 가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는 기간이 한 3배 되죠. 3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기준점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어요. 단기간에 무너지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고점이라고 있습니다. 종고점. 이 종고점을 가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3배가 됩니다. 3배.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가요. 2배 내지 3배. 아니면은 더딘 경우는 뭐 4배, 5배까지 시간이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나눠지게 됩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그러면 자, 매수 국면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수 국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매수 국면을 못 잡았어. 만약에 여기서 매수 국면을 못 잡았어. 여기서 매수 국면을 못 잡았어. 여기서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매수 국면이 아닙니다. 이거 매수 국면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 물립니다. 전부 다 물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부 다 물린다고. 왜 그렇습니까? 매수 국면이 아닙니다. 기존에 사고 있던 사람들이 버티는 국면이에요. 그럼 매수 국면을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잡아내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수 국면이 제가 2022년도 9월달까지 하락한다고 했죠. 이 국면 이후로 자, 왜 지금 9월달까지 하락을 하느냐? 제가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매수 국면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설정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에서는
지수라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많아요. 삼각가중도 있고 누적도 있고, 누적을 쓰거나 지수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단타 매매할 때는 데이 트레이딩 할 거나 스캐핑 할 때는 지수 이동평균을 쓰는데, 우리가 큰 시세를 잡아낼 때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거나 아니면은 누적을 쓰거나 평활이라든가 기한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동평균선을 단순으로 해야 됩니다. 지수 이동평균선과 누적은 좀 빨리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기하 급수 같은, 기하죠. 네. 그래서 삼각가중과 기하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되고 모든 이동평균선을 단순으로 쓰고, 자,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어떻게 나눠지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 아주 쉽습니다. 이거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52평, 22평, 62평. 네,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122평, 202평선을 놓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은 무엇이다? 네, 평균 누적이죠. 평균이죠. 자, 52평, 12평, 22평, 62평, 202평. 자, 상승할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정배열로 나타나죠. 그런데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은, 자, 이 국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 국면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자, 이 국면입니다. 이 국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역배열이 되어 있죠. 역배열.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역배열은 어떻게 돼? 맨 위에가 뭡니까? 네. 맨 위에가 어떻게 되죠? 자, 역순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역순으로. 이 국면을 보시면은 역순으로 나오게 되죠. 어떻게 돼? 맨 위에가 52평. 예, 여기도 보시면 52평이죠. 52평. 그 다음에 12평. 그 다음에 22평. 그 다음에 62평. 202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 거꾸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국면에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죠.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이유 어떻게 돼? 파동이 3번에서 5번 정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번, 최소 3번이라든가 5번 정도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데드 크로스. 모든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진행이 된 다음에 이 국면부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재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을. 자,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 국면은 어떻습니까? 매수 국면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가격 조정이 없다는 겁니다.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 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평선들이 260, 그 다음에 20, 15, 52평이 거꾸로 나온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 거꾸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바쁜 일이 있어서, 자, 그렇다면은 앞쪽에 볼게요. 이거 역배열이죠. 역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역배열이 된다면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수순이 뭐예요? 영원히 하락하는 게 없죠. 그 다음에는 정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정배열. 정배열이 되는 이유가 뭐죠?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국면도 볼게요. 그 전에 국면도 마찬가지다. 역배열이 되는 거죠. 역배열. 자, 그 전에 국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죠. 역배열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이 만들어진다. 요 국면도 마찬가지죠. 요 국면은, 네, 급격하게 단이 없는 국면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 한 단, 두 단, 세 단 빠지는 경우가 되고, 역배열이 나타난다. 이거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전의 국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국면도 마찬가지고, 단들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단들이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 국면을 잡아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돼? 자,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이유부터 무엇입니까? 10배 올라가는 종목들이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10배 올라가는 10배에서 30배 올라가는 기준 종목들이 항상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자, 역배열이 몇 번 나타났는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역배열이 나타났네요. 이 국면에서. 이 국면에도 역배열이 나타났죠. 예, 여기서 데드크로스 여기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매수를 찾는 국면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국면 1번, 이 국면 2번, 이 국면 3번, 네, 3번, 요 국면 4번, 요 국면 5번, 요 국면 6번. 자, 똑같이 6번이 나타났다. 이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10배에서 30배 가는 기회가 6번이 나왔다는 겁니다. 6번.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시장이 하락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락할 때?
데드크로스가 1번, 데드크로스가 반드시 나타나고,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이유 어떻게 된다? 무엇이 나타난다? 역배열이 나타나는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역배열. 그때부터는 매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기다려라. 그때부터는 매수 타입 진입 기회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 업종을 봐야 됩니다. 업종. 뉴스 기사 조금만 찾아보면 됩니다. 업종을 찾아가지고 그 대표 기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 된다. 얼만큼? 1,000만 원만 매수하면 된다. 1,000만 원. 100억 만드는데 100억 버는데 100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1,000만 원을 버린다 생각하고 이 파동을 끝까지 버티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쉽게 볼게요. 지금 국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면은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를 하는 국면이 아니죠. 죽죠. 이거는 죽는 국면입니다. 이거는 죽는 국면이에요. 왜? 자, 언젠가는 어떻게 돼? 시간이 주가가 폭락하게 되는데 이때 돈이 없는 거야. 이때 물리게 되면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무엇이다? 인내의 게임입니다. 인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 것도 인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버티는 것도 인내다. 수익을 버티는 것, 끝까지 발라먹는 것도 인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시장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간이란 활용, 그 다음에 습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습관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라도 돈이 있으면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계좌에 돈이 있으면은 주식을 못 사서 안달나는 거예요. 이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실물 경제 다 똑같다고 했죠. 시간에 따라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활용을 잘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런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